올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외에도 두 편의 영화가 길고 길었던 각자의 역사의 방점을 찍으며 나란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 두 편은 바로 토이스토리4와 엑스맨 다크피닉스죠. 아시다시피 두 영화는 모두 개봉 전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토이스토리4는 새삼스레 역시 픽사라는 감탄을 토하게 만들었던 반면 엑스맨 다크피닉스는 차라리 3편이 낫다는 믿기 힘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개인적으로 두 편의 영화가 그토록 천양지차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게 더더욱 참담하게 다가왔던 건 각각의 제작진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다른 태도로 임한 탓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이스토리4에 대해서는 가이드립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오랜만에 토이스토리를 다시 보니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게 눈에 들어왔는데 제작진들도 맹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건지 정확히 그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면서 전작들을 계승하되 기존의 틀을 깨버리는 데도 성공했다.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안겼다는 것에서 의의와 가치가 차고 넘치니 만족하고도 남는다. 제가 왜 이렇게 말했었냐면 토이스토리는 제목 그대로 장난감들의 이야기입니다. 1편부터 3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을지언정 언제나 우디와 버즈 등은 쉽게 말해서 죽어도 앤디와 같이 죽고 살아도 앤디와 같이 사는 충실한 장난감들이었죠. 다시 말해 3편의 작품에서 이들이 뭘 하고 있었든지 간에 본질은 어디까지나 장난감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게 2편에서 2명의 버즈가 나타났을 때 누가 자신들이 아는 버즈인지를 판가름하던 장면입니다. 제가 토이스토리를 다시 보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게 눈에 들어오게끔 했던 결정적인 장면도 바로 저건데 보셨다시피 버즈는 발바닥에 새겨진 앤디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진짜라는 걸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디는 1편에서 버즈에게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봐, 2편에서는 다른 장난감들처럼 주인에게 버려질까봐, 3편에서는 성인으로 자란 앤디가 자신들을 떠날까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나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소유됨으로 인해서만 성립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장난감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다는 게 무작정 옳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가이드리뷰에서 철학과 교수님이나 철학을 전공하신 분과 함께 보신 후에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이스토리4의 이야기에서 실존주의 철학이 주창하는 것과 일치하는 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머리 아프니까 쉽게 말해서 토이스토리4는 우디가 자신에게 부여됐던 장난감이라는 본질을 깨고 나와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비로소 실존하여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더 이상은 누군가의 우디로 불릴 필요가 없는 동시에 아이들의 곁에 있어야만 삶의 목적과 가치가 생성되는 이타적이거나 의존적인 존재에서 벗어났죠. 가이드립에서 때때로 자식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고 삐뚤어진 애착 내지는 집착을 갖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중 일부를 우디에게서 엿볼 수 있다고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독 뜨겁고 치열한 교육열이 치맛바람으로 상징되는 건 결혼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박탈되는 것과 더불어 출산을 하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라는 역할이 각인되기 때문에 마치 우디가 그랬던 것처럼 삶의 목적과 가치가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나머지 거기에만 천착해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진단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인 스카이캐슬에서는 한서진이 반강제적으로 그런 엄마가 되어야 했고, 토이스토리4에서는 다른 친구들까지 위험하게 만들면서 포키를 구하려 매달리던 우디가 지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목숨 따위 어떻게 돼도 좋으니 포키를 구하려고 발버둥이라도 쳐야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증명된다고 믿었던 건데, 그랬던 우디의 의식구조를 바꿔놓았던 사람이 바로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던 보입니다. 보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후에 우디의 구조도 거부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넓은 세상으로 나갔지만 두려움에 떨지 않은 채 예전과는 다른 삶을 기꺼이 개척해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가 우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라. 이걸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풀이하면 너에게 부여된 본질이 너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구속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이 되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우디는 보와 함께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지만 알고 보면 우디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보와 같은 안내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 누군가는 보니와 우디의 손에 의해 탄생한 포키죠.
우디는 자신의 본질이 쓰레기라 믿으며 계속해서 쓰레기통으로 돌아가려 했던 포키로 하여금 장난감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장난감이라는 본질에 갇힌 채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방법을 몰랐다가 볼을 만나면서 깨우치게 됐는데, 제가 토이스토리4를 극찬하는 한편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는 격분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If I find her, I'll kill her. I know. 토이스토리4는 우디가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면서도 이전까지 걸었던 길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디가 몰랐던 세계도 있다는 걸 알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선택권이 있다는 걸 전할 뿐 감히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진 않습니다. 언뜻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키와 게비에 대한 우디의 애착도 그가 하나의 개인이 아닌 부모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마땅히 감수해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모범적인 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다루는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도록 돕고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하는 게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토이스토리 시리즈에서의 우디는 모든 장난감들에게 바로 그런 부모 같은 존재였지만 4편에 이르러 자신의 본질에 갇혀 함몰되지 않고 새롭게 실존하는 자아를 찾게 된 겁니다. 토이스토리4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전까지 우디가 살았던 삶이 결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삶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지언정 지금까지의 삶이 틀렸다고 비판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4편에 걸쳐 우디를 지켜봤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하다는 말을 할 것이고, 이것이 긴 세월 동안 토이스토리를 지탱했던 캐릭터에게 보내는 제작진의 존중 어린 태도입니다. 반면에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근본적으로 괴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토이스토리4에 우디가 있다면 다크 피닉스에는 찰스가 있으나 전자와 달리 후자는 그냥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엑스맨 시리즈의 근간이었던 찰스를 쓰레기로 전락시키지 못해 안달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 지경이 돼야 하는 건지 당최 납득이 안 됩니다. 가이드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찰스는 때때로 답답할 만큼 이상주의를 고집했지만 단 한 번도 도련변이의 희생을 부당하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반신이 마비되는 꼴을 겪었으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끝까지 도련변이와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데 헌신했던 게 찰스입니다. 다크 피닉스는 그런 캐릭터를 갑자기 이런 방구도 없이 마치 원래부터 파렴치한이자 독불장군이었다는 식으로 시종일관 몰아붙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찰스를 이해해주긴커녕 모두가 나서서 그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죠. 심지어 이 영화는 기존의 설정을 제멋대로 조작하면서까지 찰스를 공격합니다. 예컨대 진은 아포칼립스에서 이미 피닉스 포스를 발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연결시킬 건지 궁금했으나 막상 보니 웬걸요, 그냥 없던 셈 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찰스가 사리사욕에 빠져 도련변이들을 이용하면서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한 건 정말 가관인데다가 설상가상 찰스도 맞다고 인정하는 건 더 황당합니다. So what? We wear matching costumes and smile in pictures to That is make a everyone small feel price to safe pay for keeping the peace. by risking our people to save theirs. Yes, yes. 아무래도 사이먼 킨버그라는 작자는 정작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련변이들을 군인처럼 다뤘던 게 에릭이고 평화와 공존이 아닌 싸우는 방법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짓거렸던 게 미스틱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다. 제가 괜히 꼴팸이 운운했던 게 아닌데 만약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대로라면 우린 모두 현실에 굴복한 채 증오와 혐오를 기치로 내걸고 서로의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죽일 듯이 싸워야 하나요? 정녕 그따위 주장을 하고 싶어서 한평생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까지 몰락시켜야 합니까? 방금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이먼 킨버그는 찰스를 추락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작정을 한 것만 같았습니다. 백번양보에서 만약 찰스의 이상주의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토이스토리4가 그랬듯이 이 영화도 중심에 진이 아닌 찰스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최악의 인간으로 돌변시킬 게 아니라 적어도 2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우디처럼 찰스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했어야 하고, 이전까지 그가 살았던 삶을 가차없이 틀린 것으로 매도하는 대신 이제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라고 권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20년 가까이 엑스맨 시리즈의 버팀목이었던 캐릭터에 대한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 피닉스는 찰스를 내내 외골수에다가 무용지물로 만든 걸로도 모자라 허름한 뒷방에 힘없는 늙은이로 둔갑시킨 채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까지 모욕합니다. 참고로 그 말 많았던 라스트 제다이도 이따위 짓거리는 안 했습니다.
다크 피닉스가 이 꼴이 된 걸 보면서 저는 몇 년 전에 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캐릭터가 이야기를 이끌고 가야지 이야기의 캐릭터를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칫 캐릭터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다크 피닉스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이먼 킨버그는 이 영화를 통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찰스를 그렇게까지 망가뜨렸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제목과 주인공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근자의 전 세계에서 최대이자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것 중 하나인 페미니즘이죠. 이 얘기를 하려면 우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And by the way, the women are always saving the men around here.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changing the name to X-Women. 2006년에 개봉했던 엑스맨 3는 다크 피닉스와 같은 소재를 다뤘지만 양상은 좀 다릅니다. 피닉스 포스의 출처도 없거니와 결말에 이르면 진이 자신의 힘을 전혀 제어하지 못해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넣기 직전에 울버린에게 죽죠. 이걸 작금의 그 잘난 꼴패미의 시각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남 주제에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억압해, 와 이거 X같네. 마침내 능력을 발휘하니까 세상이 위험해진다고? 와 이거 진짜 X같네. 결국 한남의 손에 고귀하신 여성이 죽다니, 와 이건 정말 더 X같네. 다크 피닉스는 이런 꼴패미의 시각에 맞추고자 진을 묘사하는데 변화를 가미했고, 그 변화란 게 바로 찰스를 철저하게 악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해 엑스맨 3에서는 찰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진의 능력을 봉인한 건지 안 나옵니다. 그게 찰스의 판단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작은 여지를 남겨뒀었죠. 이런 걸 두고 여백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전 엑스맨 3를 보면서 찰스가 마냥 이상적이기만 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 had a terrible choice to make. I chose the lesser of two evils. Well, sounds to me like Jean had no choice at all. 한편 다크 피닉스는 엑스맨 3와 달리 찰스가 왜 그랬는지 보여주는 걸 넘어 다른 엑스맨들도 사연을 다 알면서 찰스를 매도하기에 급급합니다. 분명히 이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여백임이 따윈 개나 줘버리고 무조건 틀렸다고 윽박지르니 기가 찰 노릇이지만 믿거나 말거나 전 관대하기 때문에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남 주제에 어디 감히 여성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제멋대로 저지른 짓이니 욕을 먹어 마땅하다 라는 개소리를 짓거리고도 남을 족속들으니 뭐 그렇다고 치자는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결말을 보면서 사이먼 킨버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다크 피닉스는 엑스맨 3와 정반대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진이 자폭합니다. 이를테면 우월한 여성이 미개한 남성들을 구해주고자 스스로의 의지로 숭고한 희생을 택한 거라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일 줄 알았니? 개뿔, 이거야말로 진짜 가당치도 않은 결말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진이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결국은 찰스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란 건 당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좋기 10년 이상을 함께 했으면서 그걸 꼭 초능력까지 써가면서 찰스의 마음을 읽어야 할 수 있나? 고작 이런 해법을 제시하려고 찰스에다가 나머지 엑스맨들까지 죄다 머저리로 취급한 데 이어 찰스의 학교가 진 그레이의 학교로 바뀐 것까지 보면 사이먼 킨버그는 엑스맨을 망치려고 혈안이 됐던 장본인일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진의 나레이션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다크 피닉스의 결말에 담긴 의미는 여성을 독립된 자아이자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중하고 어떤 사유로든 남성적인 시각에 가두거나 선택권을 박탈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자체만 놓고 보면 훌륭한데 사이먼 킨버그는 작가 겸 감독이랍시고 메시지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한 탓에 엑스맨 시리즈와 캐릭터의 정통성을 참혹하게 난도질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무차별적으로 끼워 맞췄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찰스는 돌연변이들의 희생을 부당하게 강요한 적도 없거니와 사이먼 킨버그는 퍼스트 클래스에 이런 장면까지 있었던 걸 완전히 개무시했습니다. You should go with him. It's what you want. 여기까지 보면서 혹시라도 네가 한남이라 그렇다고 씨부리는 인간이 있다면 이거나 쳐드시고요. 이건 성별 구도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한 영화와 캐릭터에 대한 예의의 유무에서 갈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이먼 킨버그는 엑스맨 3로 영화를 망치고 페미니즘도 짓밟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다크 피닉스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고 볼 의혹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부탁할 수 있는데 사이먼 킨버그를 비롯해서 제발 페미니즘이고 피시고 나발이고 간에 마구잡이로 쑤셔넣지 좀 마세요. 특히 토이스토리 4처럼 기존에 있던 영화를 정성 들여 바꾸지 못할 거라면
심지어 남성이란 이유로 굳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던 캐릭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까지 여성을 주인공으로 앞세워야 직성이 풀릴 거라면, 그러고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쓰지 못할 거라면 그냥 별개의 독립된 영화를 만드세요. 왜 자꾸 무리하게 주입시켜서 페미니즘과 PC에 대한 반감만 더 키우는 겁니까?